몽규가 동주의 팔을 쿡 찌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체조 시간이면 목총을 들고 독립군가를 부르며 훈련을 받았대. 그래야 일본 놈들을 무찌를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가 왈본말을 배우다니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왈본말을 배워야 하지? 몽규는 스스로의 분노에 못 이겨 연필로 허벅지를 쿡쿡 찌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네 생각과 같아. 동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교회당 종각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십자가 위에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햇빛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동주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며칠 뒤 일본어 시간이었습니다. 윤동주!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동주를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주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꾸물거렸습니다. 일본어 성적이 이게 뭐냐? 영락없는 낙제 점수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동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까짓 왈본어를 잘해서 뭐하게 동주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조선인이다. 조선의 피가 흐르는 내가 일본말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자.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 선생님, 같이 못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들 보기에 정말 미안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독립을 해야지. 자라나는 너희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지.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때 몽규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원수의 나랏말을 배워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여기 있는 너희들 모두 신학문을 배우고 싶지? 예. 신학문을 배우려면 먼저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책이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어를 모르면 당장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게 된다. 중학교 교과서는 죄다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래도 일본어 공부를 안 할 테냐?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도 일본어를 배워야겠네요. 항상 말이 없던 동주의 야무진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어 책을 펼쳤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마음속으로 사기면서 아이들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주의 책 위에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몽규가 외가인 동주 집으로 놀러 왔는데 동주가 허리를 굽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 거지? 몽규가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고리에 옷고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몽규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사내 자식이 바느질을 하다니. 너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몽규는 동주의 손에 든 바늘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왜? 남자는 바느질하면 안 돼? 여자만 바느질하라는 법이 어딨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인데. 동주의 말에 몽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남자들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몽규는 동주야말로 생각에 앞서 아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느질감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사은받지 않을 테니까. 알았어. 우리 집 바느질감 모두 가져올게. 두 아이는 마주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참, 책임 붙여왔니? 몽규가 웃음을 그치고 자세를 바로 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왔어. 밤을 새워 다 읽었지? 동주는 아이생활 2라는 잡지를 몽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도 이 책하고 바꿔보려고 얼른 읽었어. 몽규는 어린이 라고 쓴 잡지를 동주에게 주었습니다. 동주와 몽규는 문학 소년답게 잡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문학 잡지는 멀리 서울에서 북간도의 벽촌 명동까지 매달 배달되었습니다. 잡지는 동주의 세상 보는 눈을 넓혀주었습니다. 잡지에 실리는 새 소식을 통해 세계의 움직임은 물론 나라의 형편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지 않은 게 흠이긴 했지만 동주는 무엇보다 아이생활에 실린 글이 좋았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몽규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동주와 몽규가 본 잡지는 동네 아이들도 모두 읽었습니다. 이것이 동네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청년들도 삼천리라는 잡지를 서울에서 붙여오게 하여 돌려 읽었습니다. 동주가 5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주가 몽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이 직접 잡지를 만들면 어떨까? 우리가? 잡지를? 응. 우리 손으로? 아이생활, 과, 어린이 같은 잡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몽규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멋진 생각이야.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문학반인 우리가 말이야. 몽규의 큰 소리에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앞장서기를 잘하는 몽규가 교탁 앞에 섰습니다. 몽규는 차분한 목소리로 동주가 내놓은 의견을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선 편집 회의를 하자. 부서를 정해야지. 편집이 제일 중요하니까 편집을 맡을 사람부터 정하자. 그건 당연히 글 잘 쓰는 동주와 몽규지. 원고 모으는 건 누가 할래? 내가 할게. 손을 든 아이는 문익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어떤 내용을 잡지에 실을 것인가를 의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첫 호는 명동학교에 대한 내용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동 마을의 소식과 함께 아이들의 문예 작품도 함께 넣기로 하였습니다. 잡지 이름을 뭐라고 할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